안녕하세요. 수다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진행할 내용, 서울지역 교육청 영재교육원 설명회 2026학년도 대비 교육청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시작해 보려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안내드리는 이제 영재교육원은 서울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서울지역교육청 밑에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영재교육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보통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재교육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따가 모집 요강을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다쌤이고요. 예, 영재교육원 대비 강의, 뭐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과학 대회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제가 준비한 내용의 첫 번째는 항상 이 내용인데요. 영재교육원에 왜 가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는데, 영재교육원에 갔을 때의 장점, 어떤 점이 좋냐? 영재교육원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냥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재교육원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영재교육원 다들 지원하니까 우리 친구도 똘똘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영재교육원에 가는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해놓고 지원하고 준비하고 하면 우리 학생들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준비에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친구들이 영재교육원을 준비해보자. 영재교육원에 가자. 이렇게 했는데, 영재교육원에 왜 가는 거야? 거기 왜 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이 기록이 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계속 이제 뭐 상급 학교로 진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또 평생의 기록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을 이수한 이력이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자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뭐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도움은 안 돼요. 영재교육은 이수 이력이 특목고 가는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으면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영재교육원에 가기 위해 그러니까 뭐 특목고 가려면은 영재교육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고요. 특목고를 가는 친구들은 그 학년에서 제일 똘똘한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이 어릴 때도 똘똘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은 결국 영재교육원에서 다 만났거나 영재교육원을 이수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재교육원에 다녔던 친구들이 특목고에 가는 건데 그것을 이제 잘못 전달하게 되면 특목고 가려면 영재교육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내용의 영재교육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고, 뭐 실험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체험도 해보고, 다른 친구들과 활발한 토론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을 뭐 학교나 학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영재교육원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학생들도 이제 다 어떤 시험을 통해서 선별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 여기도 이제 적어놨는데, 유능한 영재들과 어울리며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실험하고, 토론하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평소에 우리 친구들이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영재교육원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재교육원에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능한 영재들과의 어울리며 경쟁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이제 비슷한 친구들과 같이 수업도 하고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저 친구처럼 저런 거,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친구들보다, 경쟁에서 더 뛰어나거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도 나는 최고의 실력을 가졌구나. 본인의 자존감을 높인다든지 여러 자극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가지고서도 영재교육원에 갈 만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영재교육원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냐? 그런 것도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영재교육원은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 또 그 준비를 하면서 했던 학습들, 찾아봤던 내용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합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준비하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누가 영재교육원에 가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께서 우리 친구는 영재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어머님들께 여쭤보는 얘기인데,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진 않으셨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어, 자, 여기 있는 질문 보면, 영재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 1번이라고 하고요. 요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내용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재라고 하는 녀석들은, 그런 친구들은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재들이 만들어지는 혹은 탄생하는 탄생비와 어, 여기 아 이거 제가 위에 거 복사하면서 그대로 갖고 왔네요.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기 같은 내용이 들어가 버렸네요. 타고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 여기는 그거네요. 영재란 무엇인가요를 제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 요 문장이 위에 거랑 복사하면서 제가 그대로 넣었는데 요 문장이 사실은 영재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영재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요 질문이 여기 사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 의견이 나뉘시는데요. 좋습니다.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의 의견을 어머님들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재는 1번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재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영재는 타고나요. 진짜 타고나야지 영재인 것 같아요. 영재가 어떤 친구를 영재라고 하는지 그러면 영재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야, 여기 영재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영재는 어떤 친구를 영재라고 하느냐면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데 영재는 저는 혜태 같은 존재라고 하거든요. 혜태 같은 존재예요. 그 의미가 있다고는 하는데 본 적은 없어요. 있다고는 해. 영재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본 적은 없어요. 혜태 같은 그런 존재죠. 왜냐하면 진짜 우리 주변의 영재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영재라고 판명이 나서, 특별한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은 주변에서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 친구들은 이미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른 교육을 받고 있을 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 영재들은 주변에서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영재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탁월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정의냐면 영재가 아니고 영재 교육 대상자를 이렇게 정의해요. 법에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그럼 영재 교육 대상자와 영재는 사실 같지 않죠. 그죠? 자, 영재는 혜태 같은 존재라서 우리 주변에 없어요. 잘 안 보여요. 어디 가서 지금 다른 교육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영재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보통 학생처럼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리는 것은 그런 특별한 영재가 아니고, 영재 교육 대상자를 노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영재교육원에 가는 친구들은 영재가 아니고, 영재교육 대상자, 너의 재능이 뛰어나니,
그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영재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특별한 교육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지원해 보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가능성은 충분한 거예요. 우리 친구가 영재냐 영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이 있다. 요것을 이제 검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기관에서는 평가를 해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건데 그때 이 검증하고 증명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준비하게 된다면 누구나 다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이 될 수 있다. 그죠? 분명히 학생이 가진 역량이나 어떤 잠재력이 뛰어나다면 약간의 준비만으로 충분히 합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경험이 조금 없다 하더라도 열심히 효과적인 준비를 하면 다들 영재교육 대상자가 되어서 영재교육을 접해볼 수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면서 학생이 한 단계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가는 친구들은 누가 가는 거냐?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6년 서울지역교육청 영재교육 선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첫 번째 지원 단계, 추천 단계, 평가 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원 단계는 지익이라고 하는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 영재교육원들을 관리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가입하시고 우리 친구가 이제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고 싶다. 그럼 요 기간에 가입하신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하시고 사진도 입력하시고 쭉 입력하시고 나면 그 지원한 결과가 학교로 전송이 돼요. 그럼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우리 친구가 평소에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 친구가 충분히 영재교육원에 갈 가능성, 그런 잠재력이 있는 친구인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추천합니다. 매우 추천합니다. 약간 추천합니다. 거의 추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학주위라고 해서 학교 추천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간단하게 주축은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런 큰 뭐 회의, 위원회 이런 것들을 거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학생을 관찰한 내용을 추천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 기간이 되면 요것도 제가 그냥 붙여놨네요. 어제 약간 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예, 12월 6일입니다. 죄송해요. 요거 아니고 12월 6일 날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와 창의인성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수학, 과학, 발명, AI 융합을 지원한 친구들은 둘을 다 보게 되고요.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은 융합 과정으로 선발하거든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내년 초등학교 4학년이 교육받을 융합 과정 같은 경우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만 진행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 학년별로, 지원 분야별로 평가 단계도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발이 진행된다는 거. 그러면 뭐 여기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은 여기 뭐 추천 단계에서 담임 선생님의 추천이 많이 중요한가요?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수 있고요. 중요하죠? 많이 중요한데 이 담임 선생님의 추천이 학생들에게 뭐 점수가 돼서 이런 정도의 추천이면 몇 점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선생님의 추천하는 그 내용을 보고 약간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자격?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해서 합격에 가깝고, 조금 뭐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고 해서 학교에서 완전 배제되고, 이런 거 정도는 아니고, 배제는 사실 있을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평가를 했는데, 학교에서 생활을, 봤을 때 영재교육원에 갈 만한 자격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또 따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친구는 이제 선발 과정에서 걸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뭐라고 할까요? 크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 평가 단계에서 진행되는 시험, 이것들이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신청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곧 이제 지원 단계, 지원 과정, 지원 일자가 어, 지원하는 일정 시작이 되죠. 요때 맞춰서 잘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서울 지역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이거든요. 서울 지역에 여러 개의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있잖아요.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몇 개가 있죠? 많이 있거든요. 한, 한 8개, 10개 이 정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울 교육청이 있고 서울교육청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 뭐, 서부 교육지원청, 뭐, 북부 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이 교육청 산하에 밑에 기관으로, 산하 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다들 영재교육원을 운영을 해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영재교육원이고, 이 서울교육청 상위 상급기관에서 여기서도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이 여기에 또 별도로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뭐 크게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지원 분야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각각 교육지원청마다 선발하는 방법이 다 다르냐? 그건 아니고요. 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모집 정원이 조금 다른다든지 그다음에 그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학교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이 모집 요강을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거주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면은 이제 수갑 융합 분야에 초등학교 현재 3학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년 4학년이죠. 수학과학 분야에 현재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현재 6학년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중등과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 초등과정만 지금 일단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과정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 지원할 수 있는 수갑 융합 과정인데 똑같이 두 학급이 40명 정도의 정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 개의 학교, A 학교, 두 번째 학교, B 학교에서 각각 운영된다고 해요. 음. 그러면 여기 지원 단계에서 나는 어느 영재교육원, 어느 학교에 있는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겠다. 이 두 영재교육원 모두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영재교육원, 어느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겠다. 먼저 선택을 해서 둘 중에 한 곳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재교육원을 지원할지, 어느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으로 지원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뭐 대치초나 엄북초 같은 경우는 뭐 거리상으로도 별 차이가 없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뭐 조금 집에서 더 가깝다든지, 아니야, 이 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수준이 높을 것 같아,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영재교육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 대부분 이제 저학년,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기존에 이제 영재교육원을 요 과정을 붙어서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요 과정 붙어서 다니고 있으면 일단 뭐 현재 4학년 학생이 내년 5학년 과정에 붙어가지고 이 40명 안에서 수업을 작년에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5학년이 된 거죠. 올해 5학년 때 이 40명 안에 들어서 영재교육원 수업을 듣고 있었다면 그 친구들은 내년에 또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데
그중에 몇 명만, 몇 명만, 20명만, 절반만, 어, 승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어갈 수 있고, 여기서 열심히 활동해야지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안내 드립니다. 연계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초등 영재교육 대상자 모집 요강.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내년 초등학교 4학년, 인 친구들 수갑 융합으로 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60명과 40명이니까 이쪽에 TO가 더 크니까 모집 정원이 크니까 경쟁률이 조금 낮을지 않을까 해서 이쪽으로 이제 지원하는 이유. 우리는 백석초 바로 옆인데 그럼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AI 정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관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지만 여기는 보면 미술이나 AI 정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 학생들은 누구든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기만 하면 뭐 수용초가 멀든 가깝든 여기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에 관련된 영재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술 영재 교육원이 운영되는 학교가 어딘지 검색해 보시고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AI 정보과정. 예전에는 AI 정보과정이 서울 시내에 총 7개 지역에 140명 정원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좀 줄어서 6군데 120명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지원 자격도 없고요. 그냥 초등학교 5학년이고 기존의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영재교육원 한번 도전해 볼까? 근데 갈 만한 데가 없네. 수학과학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못 가는 건가? 그런 친구들은 5학년 과정에서 AI 정보 과정 준비해서 한번 음, 지원해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교육지원청, 어떤 지역에 한정된 지역의 관내 학생들만 선발하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 지역 전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이면 어디든, 누구든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중화초에서 미술 영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강서 양천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에 지원은 가능해요. 다니기가 이제 힘들긴 하겠죠. 그거는 감안해라. 여러분이 직접 감안하세요. 너네가 감안을 해라. 대신 우리는, 너네를 받아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미술, AI 정보, 발명, 체육 영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들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디든 지원할 수 있는 어디에서든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정 보시면 여기 일정 나와 있죠? 지원 단계, 추천 단계, 평가 단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건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 한 다음에 클릭 사진 업로드 뭐 합니까? 납부 뿅 끝납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이 이제 학교로 전송이 돼요. 그럼 학교에서 보고 우리 학교 누가 영재교육원에 지원했네? 추천합니까? 추천 이렇게 선생님들이 체크 해주시면 어, 창의 인성 검사 리스트 이런 거 체크해서 보내주면 학생들 추천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것은 요 부분이라고 봐야죠. 평가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6일 날 평가가 진행되는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창의 인성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초등학 여기 보면은 이제 자, 창의적 문제 해결, 수학, 과학, AI 정보 분야는 둘 다 보고, 수학 융합 분야죠. 현재 3학년 학생들이 지원하는 수학 융합 분야는 창의적 문제 해결 평가만 60분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차이를 알아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 대비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준비되어 있죠. 그죠? 네, 제가 진행했어요. 제가 진행하죠. 해마다 진행합니다. 오랫동안 진행했어요. 평소에는 이제 뭐 대치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뭐 다른 일정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따로
학원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 제가 진행한 강의 영상과 교재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기출 문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영재 뭐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린다고 하니 그렇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문항수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60분 정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때 문제 수는 총 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 융합은 당연히 수학, 과학 문제가 다 나오고, 수학, 과학 지원하면은 수학 분야는 수학 문제, 과학 분야는 과학 문제 요즘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는 막 섞여서 공통 문제도 있고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지원 분야별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AI 정보 같은 경우는 수학과 조금 겹치는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 문제는 이제 예전부터 제가 강의를 진행했고 자료를 모아서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자료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더 예전 자료도 있어요. 더 옛날 자료도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교재도 있고, 강의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계속 다 예전 것까지 다 붙이면 수강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러 예전 거는 빼고, 최근 5년 정도, 5, 6년 정도만 기출 자료를 모아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요런 구성이다. 초등학교 3학년, 올해 3학년, 내년 4학년 융합과정을, 수학 융합과정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6년, 최근 6년간 기출문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강의 문제풀이 강의가 구성되어 있고, 수강료는 14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분야별로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 알려드리려고 오늘 설명하는 거죠, 뭐. 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강의를 다 풀어봤다. 다 풀어봤다.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은 저 강의는 좀 신뢰가 안 간다. 출판된 교재로 풀어보고 싶다. 뭐, 그래도 어차피 다 제가 만든 교재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일반 뭐, 출판된 교재로 하고 싶다. 영재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안 쓴 교재고, 그래서 초등학교 융합과정에서는 수학 문제가 다 나오니까 모의고사 교재를 추천드릴게요. 뭐 영재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뭐 창의적 문제력 모의고사라고 제가 만든 교재도 있는데 그런 모의고사 이름이 붙은 저희 교재를 보시면 초급 융합과정은 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다.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수학 문제, 과학은 과학 문제 위주로 나오니까 파이널 50제를 여기다 일단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이널, 최종, 점검할 수 있는 교재니까요. 요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을 접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학 백제가 있거든요. 수학 백제. 그 다음에 과학 백제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이것도 다 제가 만든 교재. 수학은 다 제가 만든 교재고, 과학은 안쌤이 만드신 교재니까. 네, 믿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들을 같이 하시면 돼요. 요거는 최종 점검 문제라서 실전 문제와 조금 더 가까워요. 가까워서 사실은 요게 가장 적절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이 책 볼 테니까 우리는 좀 다른 방향으로 준비하고 싶어. 아니면은 좀 다양한 뭐 내용을 접하고 싶어 그러면은 수학 백제가 조금 더 분량이 많으니까 그 교재를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게 가장 우선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가장 우선은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가장 효과적이긴 하죠. 가장 뭐 유형이랑 난이도, 나왔던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다 한 다음에 추가한다든지 이럴 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정도 알려드립니다. 만약 지원하는 분야가 AI 정보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요거 초등 3, 4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제가 교재 이것도 제가 개발한 교재인데 요 학년을 붙일 때 조금 예,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건 3, 4학년 과정을 그냥 5학년 친구가 보는 게 맞아요. 초등학교 5학년 교재는 그 중등과 같이 묶여 있어서 5학년 친구들이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이고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요 내용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과학 같이 마찬가지로 아까
안내드렸던 50제를 기본으로 준비하시는 게, 이렇게 하시는 게 적절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렇게 해서 끝났죠? 그쵸? 어, 특별하게,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안내를 드려볼게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중에 어떤 게 있느냐. 지금 혹시, 교육청 영재교육원 말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을 준비하고 아니면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중복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생각이 있다. 만약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떨어지고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결론가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에 맞춰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보면은 이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합격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최종 합격자가 되면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맞는데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지원받는 그 당시에 아직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일단 진행하다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교육청 영재교육원 지원 과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중복 지원에 관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 분야별로 여기 보면은 시험이 좀 다르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있고 창의인성 선논술형이 있는데 과거에는 창의인성 선논술형이 이제 면접이었어요. 근데 면접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때도 사실 지필로 써서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과 지필 평가가 이제 괴리가 있으니 그것을 창의인성 선논술형으로 평가 내용의 이름을 바꾸었고요. 시험이 진행되는 문제의 유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문제라면 창의 인성 같은 경우는 학생에게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니?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는 답을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현재 3학년 친구들은 요 내용이 없고 그냥 문제만 푸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상에 지원할 때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평가 과정에서 뭐 또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실 만한 부분들,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도 참고하셔서 영재교육원 준비를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녹화 마무리하고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